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은행 파산, 또 파산, 연준 충격 발표, 국가부도 발령,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 핌코가 사실상 파산에 처하게 되면서 미국은행이 SVB, 시그니처, 리버플릭에 이르는 줄파산 국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휘청거리면서 지방은행의 부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송두리째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금리가 올 12월 1회로 예상이 되고 2, 3년간 3, 4% 고금리 유지가 유력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미국은행 또 파산, 연준 충격 발표, 국가부도 발령. 정말로 여기 보면 심각한 모양새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실래요? 자, 미국은행 파산, 또 파산. 핌코, 이게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행 추가 파산 예상. 파산 예상한다면 거의 10중 8구 파산하는데 이제부터 고통의 물결이 시작된대요. 먼저 미국은행 파산. 최근에 파산됐던 걸 순서대로 보면 핌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 파산. 지금 거의 파산 상태인데 경고. 핌코 부실대출 사들여서 잠재적 분기에 스스로 노출된 거예요. 본인들이 부실대출을 너무 많이 사들였어요. 내년 2천억 달러 대출, 비은행, 부채 펀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리퍼블릭 보면은, 자,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 파산, 자, 은행 매각, 수익성 악화, 이거 직전에 터진 거죠. 모기지 사업 철수,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뱅크런과 다른 은행 연쇄 파산도 지켜봐야겠어요. 아직 핌코, 리퍼블릭 이거 다음으로 막 쫙쫙쫙 예전처럼 번져나간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에요. 자, NYCB, 미국 지방은행 부실, 오피스, 상가 심각하다는 건 여러 번 들으셨죠.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지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집값은 미친 듯이 신고가 찍으면서 폭등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 부실이 전염되고 있어요. 자, 부실 채권 48%로 급증한 상황. 실적도 급감하고 주가 NYCB 지금 상당히 많이 폭락한 상황이죠. 먼저 미국 은행 초비상 이전 걸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자, 제2의 SVB 사태 오나 다시 살아난 미은행 위기 공포. 지금 이게 터진 다음에 뱅크런까지 터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겠다 그랬는데 잘 봉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2의 미국발 금융위기 위험성에 노출됐어요. 자, 미국은행 초비상 SVB 초고속 붕괴, 정말 빠르게 붕괴됐어요. 지금 하루아침 자고 나니까 사라지는 거야. 하루 56조 뱅크런, 미친 듯한 정말 돈이죠. 자, 실리콘밸리 줄도산 303조 급여 미지급, 이런 사태에 그때 봉착됐었죠. 투자자,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으로 대피. 지금도 금이 뛰고 있고 채권이 뛰고 있고, 바로 이것은 그만큼 거품이 잔뜩 낀 거예요. 위험자산의 거품이. 시그니처, 2023년 3월 달에 예금 인출 사태 이후에 파산돼 버렸죠. 실리콘밸리 은행 SVB와 함께 두 번째 규모로 큰데 뉴욕 최대 대출기관인데 파산이 됐고, 예로 인해서 연쇄 파산 일어났고 또 잠복 지금 상황입니다.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은행 파산은 초비상,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위기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자, 미 정부가 지금 축소 은폐했다라고 그때 말들이 많았죠. IT 스타트업 회사 자금줄 사태 확산을 우려하고 있고, 유동성 불안 파산 확대, 예금자는 뱅크런 위기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이전에 미국은행 초비상, 지금 SVB, 시그니처, 은행 파상 전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2의 사태가 지금 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더군다나 금리 인하,
지금 뭐 확정된 바는 없지만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연 1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누출 확률이 90%예요. 이거 보세요. 미국 기준금리 연내 3회에서 1회로 인하됐어요. 근데 그게 그냥 1회로 인하된 게 아니라 이제 9월 달이나 인하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12월 정도라고 지금 파월이 발표하면서 좀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 미국, 한국 그 영향은 어떨까요? 먼저 미국 연준 24년 금리 인하 최초 첫 번째는 12월 달이 될 것이다. 1회 예상. 물가 목표치가 2%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여전히 높다. 금리 인하 되어도 설령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요. 예, 여기 보면 2년간 즉 지금 24년이니까 26년간 지금 기준금리가 5.5에서 많이 떨어져봤자 3.5예요. 고금리네요. 지금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 근처까지 갔었던 게 3%대. 결국은 인하가 돼도 찔끔찔끔 돼가지고 상당히 위태롭다. 한국, 미국 금리 24년 12월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는 25년 1월 이후로 넘어갑니다. 같이 인하할 수 없어요. 왜? 너무 금리 차이가 커요. 미국 5.5, 우리나라 3.5.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2포인트 차가 너무 심해요.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가 2%, 2025년에서 26년,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 미국이 3%대라면 우리나라도 거의 3%에 유지할 거예요. 예전에 2포인트대 이렇게 됐었잖아요. 아마 그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뭐 인상이 될 가능성은 없고 인하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 늦어요.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일반 가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버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고금리 때문에. 영양, 기준금리, 한미 격차가 커서 우리나라는 소폭 인하할 수밖에 없고 미국 인하했다 해서 바로 인하한다는 주장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금리 격차가 크니까. 한국 2, 3년간 물가 하락을 해도 고금리 유지는 필연적입니다. 미국을 너무 따라가다가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자금 이탈이 한꺼번에 터져갖고 뱅크런이 날 수도 있어요.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자, 이제 재테크 2, 3년 기준금리 인하 그렇게 재테크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다행인 건 금리 인상은 게임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이 금리 인하가 집값 폭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자, 이제 미국 파산, 자산거품 심각. 이 사실상 파산이에요. 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뛰고 금이 뛴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위험자산이 거품이 지나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잘 살고 있고 미국은 경제가 너무 호황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경제가 호황이에요? 뭐 고용이 높다고 해서 호황입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솔직히 근본적으로 제조업을 파헤치고 들어가면 중국보다 경쟁력이 한참 밀려요. 그냥 미국이라는 명성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만큼 거품이 심해요. 여기 보세요. 자산 거품 폭발, 주식 거품. 지금 미국 다우 나스닥 주요 국가에서 최고가예요. 이거 붕괴돼 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도 거품이 심해요. 미국 국채 신고가 찍고 있고 국채 금리 최고. 지금 미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뭐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이 지수가 너무 비싸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 지금 신고가 찍고 가는 거 아시죠? 물론 이해는 해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안 좋은 거죠. 돈이 넘쳐난다. 자, 금이 뛰고 비트코인이 뛰고 이런 것들이 뛴다는 것은 미국에는 치명적이에요. 자, 미국 연방 부채는 또 좀 많습니까? 연방 정부 부채 34조 달러. 3달 만에 1조, 3달 만에 1조 달러 뛰었네요. 상업용 부동산. 공실 20%고 고점 대비 무려 70%나 지금 폭락을 했는데도 누가 사가질 않아요. 지방은행 위기, 골드만삭스 등 채권 지금 계속 매각하고 있고 지방은행이 아까도 위험하다고 했죠. 안전자산 급등. 그러니 금이 뛰는 거예요.
주식, 부동산, 위험자산 거품으로 지금 너무 미국의 주가라든가 부동산이 너무 거품이 심하니 금으로 몰려요. 은도 그렇고. 다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달러를 대신할 대체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뛴다는 것은 달러 거품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자재, 위험자산 붕괴 후에 안전자산으로 이 원자재, 예를 들어서 원유라든가 뭐 텅스텐, 모든 원자재들이 다 뛸 거예요. 미국 기업 금융 대란. 자, 미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은행 충격 가시화. 그래서 NYCB 주가가 더 반토막, 뭐 70%까지 떨어졌고, 먼저 미국 기업 금융 대란, 금융 부실. 올해 만기 상업용 대출 1170억 달러 부실 폭탄이 잠재해 있어요. 지역은행, 자, NYCB 40% 폭락했고, 이제 40, 50, 60까지 떨어졌죠. 제2의 SBVB 파산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 지방은행들이 부도가 나는 거죠. 자, 미 사무실 공실률 19.6%로 45년 만에 최고. 고금리도 문제예요. 지금 당분간 2, 3년 금리 인하를 해도 3%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하잖아요. 미국이 3%대는 엄청나게 고금리거든요. 지금은 5.5예요. 미국 물가 2% 안전성까지 장기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고, 금리 인상 예고. 2월 CPI 높으면 금리 또 인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 2월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 근데 저는 금리 인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금리 인하는 하는데 언제 하느냐의 문제고, 지금 언론에서는 12월로 점찍고 있네요.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최대한 늦춘다. 기업 부도. 기업 채무 올해 만기 6천억 달러, 전년 대비 3배. 지금 미국이 심각하죠. 기업 부도. 미국 기업 이자 부담 3년간 1,000억 달러나 증가. 와, 엄청나죠. 1,000억 달러.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에요. 미국은 지금 화랑이 아닙니다. 그냥 주가 뛰고 이게 투기 종목 또는 투자 종목으로 돈들이 불어난 상황이에요. 미국. 그냥 눈 감고 주식해도 다 돈 벌었고, 눈 감고 가상화폐에도 다 돈 벌었고, 눈 감고 금사도 다 올랐고, 이래 버리니까 이제부터 문제라는 거죠. 기업 부도, 기업 채무 이렇게 심각해요. 자, 올해 만기 6천억 달러, 전년 대비 3배. 와, 미국 기업 이자 부담 3년간 1,000억 달러. 아까 말했듯이 고금리, 중국 이런 리스크도 있어요. 자, 부동산 대세 하락과 대상승.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해외가 안 좋다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심각해진다는 조건이었고, 그냥 어느 정도 심각하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갈 거예요. 서울 빼고 모조리 폭망, 섬뜩한 경고, 지방 소멸 쇼크, 집값 더 뜯다. 한마디로 집값 전망이 대세 하락이다, 보합이다, 대세 상승이다. 저는 이제 양극화로 간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양극화보다 서열을 이루는 거죠. 자, 대세 하락. 17경제구역 수도권 위에 인구가 급감되고 2009년부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19년까지 10년 동안 경기 인천이 안 뛰었어요. 이번에도 2022년부터 약 203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뛸 수도 있다. 특히 2030년으로 가면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입주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과 입주 시에 집값이 폭락하는데 이번에도 닮았다. 자, 보합으로 갈 것이다. 물가도 뛰는데 집이라고 안 뛰겠느냐. 2022년, 23년 부동산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 26년까지 횡보를 할 것이다. 부동산 양극화, 대신에 뛰는 놈의 신고가를 찍고 그냥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만큼 뛰고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대신에 보합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대세 상승. 2024년 4월 대세 상승으로 이미 전환됐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이 무려 13주 연속 상승.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어요. 강남과 서울 한강변 상승. 여기는 뛰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뛰었던 게 수도권까지 확장돼서 수도권도 플러스 전환. 10년간 인구 감소, 공급 확대가 되는데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되고 한 4, 5년 후에나 집값 하락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가 대세 상승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가는 놈은 가고 못 가는 것은 못 가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IMF, 미국 국가부도 경고. 자, IMF 미국 국가부도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심해요. 올해 121%, 5년 후에 133%. 너무 지금 정부 부채가 크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채가 너무 많고요. 달러를 남발한 것도 문제입니다. 자, 미국 위기, 만성 재정 적자, 국채 급증, 또 선거까지 남았는데 이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위험자산이 거품이 너무 세다는 것도 이것도 거품이 터질 징조예요. 중국 지방정부 특수법인 채무불이행 연쇄 폭발, 지방정부 채무가 약 1경, 중앙정부 공산주의 디포트설 이미 디폴트 터졌는데 중국이 안 터진 것처럼 봉합하고 있다. 자,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최대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어디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은 커지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부채 비율이 다 100%가 넘었대요. 전 세계가. 부채 증가 성장률로 웬만하면 4, 5% 상승해야 하는데 지금 3.2%로 상승률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 부채도 270%로 전세를 포함하면 300%. 가계부채, 여러분들 기업부채, 정부부채, 전세 포함하면 300%래요. 세계 1위네요, 1위. 조심해야겠죠? 자, 이제 근거자료. 미국 국가부채와 자산 추이. 와, 여기 보면 이제 금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죠. 4월 달인데 지금 더 올랐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자, 비트코인 뛰는 거 보세요. 오, 완전히 미쳤죠? 얘들이 왜 뛰어요, 지금? 달러 거품이 심하니까, 미국이란 나라 주가가 거품이 심하니까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CDS 프리미엄 10년 만에 최고, 부채 한도 치면 못하면 큰일 나겠죠. 보세요. 자꾸 위험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국가부채 규모는 31.38조 달러, 32조 달러네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미국 거품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자, 여기 실러지수 봤더니 여기네요. 여기 신고가예요. 완전히. 여기 보세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주택수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특히 이 미국은 주택이 물가에 반영이 돼요. 우리나라는 반영이 안 돼요. 이렇게 뛰니까 미국 물가가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나스닥 보세요. 이거 미친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신고가 찍고 이게 가는 거 보세요. 미국 이렇게 지금 잘 됩니까? 제조업이 이렇게 튼튼합니까? 그냥 완전 이것은 망할 강이에요. 망할 강. 내가 보기에는 거품이 너무 심해. 자, 오피스 공실률.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을 가끔 주식 방송 보면은 뭐 미국이 천조국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시작이다. 뭐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어쩌다 저쩌다. 물론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상승폭이 다른 나라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요. 이미 신고가에서 높기 때문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유럽, 일본, 대만은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비해서 상승률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미국 거 주식 샀다가는 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피스 공실률 이 모양 이 꼴이고, 자, 오피스 모기지 연체율도 높네요. 이번에 미국 부도 대비 보험 보세요. 08년부터 2023년 갑자기 23년 이후에 부도 대비 보험료가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저 미국이 부도날 것 같다,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거품이 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것은 부도 가능성보다 부도가 안 날 가능성이 훨씬 큰데 다른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은행 부실, 주가와 부동산 등 위험자산의 거품이 금융위기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고금리 지속되면 한국도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